손은 원래 약간 늦게 오니까. 사실 나랑 몇분 차이 안 나는데. 자, 2차 공선 중에서 2차 공선 전체를 정리하는 건 오늘 두 개를 하면 다음 주에 하나 정도 하면 2차 공선 끝내고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물선에 대해서 맨 처음 포물선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그 기하 적속도 넣어놨고 그다음에 해밀도 넣어놨어요. 보면서 문제 많이 푸시면 되죠. 원래의 해석기하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한 정점과 점이 정해져 있는 점이 하나 있고 정점과 한 정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하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점과 정직선이 있는데 이것에 이르는 거리, 이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거리가 같아요. 이러한 점들의 점의 사취를 얘기해요. 얘가 해석기하에서 얘기하는 포물선이에요. 사취,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축을 어떻게 이제 조금 기준점을 평행하게 잡아보죠. 어떤 정점을 F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P, Z로 했어요. 정직선을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정점과 정직선에 있는 거리, 그래서 얘를 L이라 하고 얘를 F라 하고 얘를 초점이라 하고 포커스니까 얘는 준선이라서 다이렉트릭스라는데 준선이라고 해요. 준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떤 점 P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데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니까 얘는 이제 수선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PF의 길이는 x-p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 얘의 스퀘어루트 값이 되고 이 값은 x 더하기 p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래의 정의예요. 그죠?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갖추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2px yp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의 제곱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겠지. 그래서 형태는 y의 제곱은 4p의 x의 형태가 y제곱은 4px 형태.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그 곡선을 그려봤더니 대충 모양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더라. 그래서 얘가 포물선이다. 포물선 위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는 초점까지 거리와 중심까지 거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선을 대칭축이라고 하죠. 축 혹은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축과 곡선이 만드는 점을 얘를 보고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축과 곡선이 만드는 점을 보고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준선이 있고 대칭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y제곱은 4px 이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축과 준선의 방향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돼? 초점을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준선을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두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 얘가 제로 p에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때 형태는 이제 따로따로 잘 구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해놓는 게 좋으니까 x곱 더하기 y-p 전체의 제곱의 이 값은 xy점에서 y 더하기 p의 절대값이 되죠.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문제는
4p의 y가 돼요. 그래서 얘가 포물선의 정의대로 하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데 p가 양이면 이런 모양이겠지. p가 음이면 반대 방향이겠고 p가 양이면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현지는 이제 그때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판단할 거 맨 처음 뭐죠? 맨 처음에 얘를 보고 꼭지점 얼마다? 꼭지점 제로네. 그 다음에 초점 얼마다? p, 제로네. 조수는 얼마다? x는 마이너스 p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얼마다? 꼭지점이 얼마다? 초점은 제로 p다. 조수는 y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포물선이에요. 기본적인 포물선의 형태에 대해서 이룰 수 있죠. 그래서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이제 짚어가지고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을 하겠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곡선의 평행이동 곡선 자체를 평행이동을 한다면 그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 평행이동에 대해서 xy점을 x 플러스 m으로 그 다음에 y 플러스 n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면 y 제곱은 4px의 모양은 어떻게 옮겨질 건가에 대한 얘기죠. 얘가 옮겨질 것은 얘는 y 마이너스 n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4p의 x 마이너스 m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x 제곱은 얘가 4p의 y가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제곱은 얘는 4p 값의 y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물선 자체는 x에 대한 이차항이 없거나 y에 대한 이차항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렇지만 얘를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학교에서 다루지 않겠지만 만약에 회전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회전 이동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한다면 얘가 어떤 항을 가지고 있을 건가? 어떤 항을 가지고 있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코사인의 세타의 x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y가 회전 이동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유도하는 과정까지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해볼게요. 제일 쉽게 하는 게 이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복소수를 이용하는 건데 x 프라임 y 프라임이 나중점이고 나중점은 처음 점을 회전 이동시켜서 만든 거라면 여기에 점 xy가 있고 여기에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회전 이동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이러면 이것을 좌표를 외우기 쉽도록 하려면 x 프라임 더하기 i의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복소수는 x 더하기 i의 y 곱하기 극형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얘는 크기가 1이고 편각이 세타인 복소수를 곱하는 거라서 복소수가 곱해지면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x 프라임 값은 얼마인가 하면 x의 코사인 값 마이너스 y의 사인 값이 되고 y 프라임 값은 복소수가 있는 쪽이니까 x의 사인 세타가 더하기 y배의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그 값이에요. 그러면 좀 봐야 되는데 회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될 거니까 얘가 처음 점이 나중점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이 점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 점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 x점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면 x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프라임의 사인의 세타가 돼요. y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면 반대 방향이 될 거니까 얘는 x의 마이너스 x의 사인 세타 더하기 y2의 코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y의 제곱을 4px를 여기다가 회전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y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y의 코사인 세타 y 제곱은 4p의 x 그래서 x 프라임의 코사인 x의 x 프라임의 회전 이동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x 프라임 코사인 더하기 y 프라임의 사인의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회전 이동을 한 값이.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 x 제곱함도 있어요. 여기에 y 제곱함도 있죠. 여기에 x 프라임 y 프라임 함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을 회전하면 모양은 지금 우리 모양은 이거 두 개밖에 없지만요. 무슨 말인지 이거 두 개밖에 없지만 회전을 하면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회전을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고? x 제곱항도 있고 y 제곱항도 있고 혼합항도 있다는 뜻이에요. x 프라임 y 프라임 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있는 항들을 어떤 모양일 건지를 여기서 정리를 해서 그래도 무슨 특징이라는 게 있겠지, 그렇지? 그래도 무슨 특징이 있을 테니까 얘를 확인해 보죠. 그래서 x 프라임의 전체의 제곱항이 있어요. x 프라임의 제곱항에는 개수가 누구냐면 x 프라임 제곱 여기밖에 없어서 얘는 사인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의 제곱항은 여기 있는데 얘는 코사인의 전체의 제곱항에 y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빼기 2의 사인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프라임 y 프라임 혼합항이 있어요. 형태를 보면 2창 x에 대한 2창 y에 대한 2창 그리고 혼합항 그리고 4p의 코사인 세타의 x 프라임 빼기 4p의 사인의 세타의 y 프라임은 이렇게 해서 얘가 제로인 모양이 있는 거다. 원래 상수항이 없는 거를 다시 봐요. 원래 상수항이 없는 거를 회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수항은 없지만 임의로 떠 있는 걸 회전이 하면 상수항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잘 봐야 돼. 그런데 제곱항이 있고 혼합항 이런 혼합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곱항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지 포물선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 대신에 여기에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하면 제곱하면 얼마? 이것은 4배의 사인의 제곱 세타 코사인의 제곱 세타거든요. 이렇다면 얘의 반을 제곱하면 뭐죠? 반을 제곱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혼합항에 있는 개수의 반을 제곱하고 빼기 2창의 개수의 제곱해서 빼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태로 정리해 주면 이래요. a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y의 제곱 더하기 2h의 소문자 쓸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2h의 xy 더하기 2g의 x 더하기 2f의 y 더하기 c는 제로의 이런 형태 중에서 얘가 포물선을 나타내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h의 제곱 마이너스 ab가 일단은 0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추가 조건이 더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얘는 돼야지 포물선은 돼요. h의 제곱, 요거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하면 일단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포물선이 될 후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조건이 있지만 그건 변형시키면 금방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 회전 이동에 대한 얘기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끝났으니까 세 번째로 접선에 대해서 보죠. 기울기가 m인 접선에 대해서. 접선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기울기가 m인 접선에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 m 접선 y 제곱은 4px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x 제곱은 4py인 경우에 대해서 대입해서 0인 것을 확인하면 쉽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나 오죠? y는 mx 더하기 n분의 p가 기울기 m인 접선이에요. 기울기 m 접선을 대입해서 푸는 거 한 표씩 해도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얘는 됐고 얘는 얼마? 얘는 mx 마이너스 pm의 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식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판별식으로 해서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하는 거지? x제곱 빼기 4p에 m x 더하기 k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의 제곱은 4p의 제곱 m의 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더하기 4p의 k가 제로가 되니까 그때 이 k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pm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울기 m인 접선을 구하는 거. 진짜 왜 웃죠? 나 이거 앞에서 계속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각도가 멀어져서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가서 찍든지 뭐 이렇게 녹화는 할 거니까. 저번에 썼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쓰고 있으니까 오늘은. 적을 사람 빨리 적어요. 아이고 왜 말했어? 나 지금 약간 생각한 게 있거든.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내가 봤을 때 왜 안 타는 거야? 졸업생. 왜 타는 거야? 근데 밑에 깜짝을 읽는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문제라서 그거 안 해. 50이 넘었어. 당초 씨발.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써요. 아 몰라 진짜. 신나. 이거 한 걸 너가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여기다 진짜. 얘들아 내가 오랜만에. 뭐야? 잠시만요. 진짜 네. 잠시만요. 네. 제발 쓸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응애. 네. 갑자기? 선생님. 네. 저 이따가 어디에 가는지 맞춰보세요. 뭐 절대 문제가 있죠. 아니요. 나 갑자기 왜? 너무 심각하네. 조성주, 이거 적지? 아니 지금 찍었습니다. 내용을 봐야지 찍는 게 의미가 있지. 내용도 안 보고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그래. 네, 보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 매너가 아니잖아. 너 이거 평생 내가 기록에 남겨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야. 진상과학고 2학년 10기 조성주 집중 좀 하지.
녹화 중이거든. 잠시만요. 네. 여기는 적어도 되죠? 네. 존나 심해. 거기 옛날에 써놨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 네, 여기는 그 전에 정리했던 거랑 똑같이 거의 똑같이 했어요. 회전은 안 했어요. 회전. 네, 오늘은 조금 깊게 해줄 거라서. 네. 접선은 했다. 네, 접선은 예전에 많이 했던 거라서. 자, 그 다음에 흑선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라서. 좀 봐주지. 네. 녹화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다 녹화해가지고 니네 이름 다 불러볼 거야.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간다 니네. 얼굴 공개도 할 수 있어요. 극선에 대해서는 봐야죠. 극선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접선 중에서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먼저 구하죠. 곡선 위의 점. 접선 중에서는 사실 접선을 할 때 해야 되는데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좀 하기 쉽죠. 그래서 y제곱은 4px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까 2y 프라임 됐나요? 이거 미분하면 2y의 y 프라임은 4p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나왔으니까 y-y1 값은 기울기 y1분의 2p 곱하기 x-x 이게 이제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y1y는 빼기 y1의 제곱 2p의 x 빼기 2p의 x1이 되고 y1y는 얘는 y1 제곱이 4px1이니까 4px1이 넘어가는 거에서 2p의 x 더하기 2p의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그 곡선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y1y는 2p의 x 더하기 x1 이렇게 해서 얘를 외우고 있는 거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식은 이제 구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 자체를 이제 극선의 식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죠. 이 점이 우리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x1, y1.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식은 얘가 확인했으니까 얘가 접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선의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선의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얘가 A이고 얘가 B일 때 접점이 두 개 있어요. 얘를 알파1, 베타1이라면 이 식은 베타1의 y 값은 2p의 x 더하기 알파1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이고 걔가 얘를 지나야 되니까 얘를 지나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B에서의 접선의 식은 알파2, 베타2가 되면 얘는 베타2의 y 값은 2p의 x 더하기 알파2다.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인데 그 접선의 식은 얘를 지나야 되니까 x1, y1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극선이라서 얘를 지난 직선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극선이에요. 얘가 극선이다. 그러면 이 극선은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를 만족하는 직선이니까 이거 이 두 개의 형태를 봐서 y1, y는 2p의 x 더하기 x1 이렇게 하니까 알파1 베타1 대입하니까 성립하는 직선이고 알파2 베타2를 대입해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얘를 지나는 1차 식이니까 얘가 바로 극선의 식이구나 이래요. 이 극선의 식은 모양은 얘랑 똑같아. 대신에 얘는 x1, y1이 곡선 위에 있는 거고 얘는 밖에 있을 때지. 그래서 접점 두 개를 이어서 있는데 이 극선의 식은 2차 곡선 전체 전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얘가
접선의 시기. 포물선에서는 이제 접선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뒤에는 다들 성질이라서 몇 가지 성질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질문할게요. 네. 근데 저기 X1, X1이랑 Y1은 알파랑 베타 1, 2를 둘 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여기다가 알파 1 대입하고 베타 1 대입하면 요거잖아요. 네.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저 식이 네. 저 식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식? 네. 요 두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아 그냥 네네. 추론한 거예요. 헷갈려서. 그렇죠. 추론해서 확인했더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럼 그 곡선 위에 점 X1, Y1은 저거는 추론한 게 아니라 그냥 미분해서 이거? 그런 거는? 네. 이건 아까 미분해서 확인한 거고. 예. 아. 근데 이건 뭐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접선의 형태는 이제 극선까지 포함 다 끝났고, 자, 네 번째 형태가 제일 많다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이제 y 제곱은 4px를 이제 못 박아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첫 번째는 모양 자체를 이제 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예 문제이지만 마치 정리처럼 해두자. 그래서 얘가 초점이에요. 초점을 지나는 임의의 선이 있고 얘가 A이고 얘가 B예요. 이럴 때 첫 번째 조건은 AF분의 1 더하기 BF분의 1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 얘가 일정한데 사실은 일정한 걸 모르면 못 구해요. 일정한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일정하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일정한 줄 알면 세워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정한다고 추측하고 그 임의의 값에 대해서 이렇다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워서 하는 거는 이제 수능식 풀이고 우리 공부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와 B에서 그은 접선 두 개가 접선이 어디에서 준선 위에서 직교해. 준선 위에서 직교함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어있던 준선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얘가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어요. 이 증명 그냥 쓰면 해줄 텐데 이 문제는 기말 시험에 찍은 문제. 해마다 찍고 있지만 안 나오죠. 15년을 찍었는데 한 번 나왔어요. 인천과학고, 진상과학고를 찍었는데 경기과학고에 나왔어요. 옛날에 경기과학고에도 다녔거든요. 자, 보죠. 얘 직선의 식을 매개 변수화 할게요. 그래서 x는 얘를 세타로 두면 이 값은 p 플러스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y 좌표는 이것은 0 더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이 직선의 식을 매개 변수화한 거야. 매개화한 거야. 그러면 이게 직선이니까 그래서 직선의 식을 매개화했으니까 얘랑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랑 만날 때의 L 값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얘랑 만나면 y제곱은 L제곱의 사인 제곱의 세타 이 값은 4p의 p 더하기 L배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사인 제곱의 세타의 L제곱이 되고 빼기 4p의 코사인 세타의 L이 되고 빼기 4p의 제곱은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만날 때의 L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A 점에 대해서는 이때가 L 값이 L1이라 합시다. 그래서 L1과 L2가 있는 거예요. L1과 L2가 있는데 L1과 L2의 곱은
근거하기 예수에서 보니까 복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양이고 왼쪽으로 가는 건 음이겠지. 그래서 L1 값은 양이라 하고 L2는 이제 음이라 합시다.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얘가 L1이고 길이는 얘가 마이너스 L2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으니까 첫 번째 성질부터 보이면 AF는 얼마? AF는 L1분의 1 더하기 BF는 마이너스 L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함을 보이는데 그 값이 일정한데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L1, L2분의 L2의 마이너스 L1 값이 돼요. L2 마이너스 L1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하기 일수의 관계 L1 더하기 L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L1, L2 값이라서 이 값은 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이 값은 4p의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빼기 4배의 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이 값은 마이너스 4p의 제곱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돼요. 그러면 얘는 사인의 4제곱 세타분의 16p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이 됐으니까 뒤에 거에다 곱하면 얘가 사인 제곱이 이렇게 더해지죠. 이렇게 더해져서 이 값은 사인의 4제곱 세타분의 16p의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음이니까 이 형태는 얘는 사인의 제곱분의 얘는 마이너스 4p가 되고 그 다음에 L1 곱하기 L2는 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마이너스 4p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 p분의 1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 값은 뭐라고? p분의 1로 일정한 거예요. 됐나요? 얘가 p분의 1로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값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값을 전하는 게 일정한 줄 알면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세워서 구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접선의 식 A에서의 접선의 식 A 좌표가 누구죠? A 좌표는 P 더하기 L1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L1의 사인 세타가 A점이거든요. A점. B점은 누구야? B점은 P 더하기 L2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L2의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접선의 식은 누구니까? 접선의 식은 Y1 곱하기 Y는 2P의 X 더하기 X1 P 더하기 L배 코사인 세타 이만큼이 X 더하기 X1이고 L2의 사인 세타 Y2의 Y는 2P의 X 플러스 X1 P 더하기 L2의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접선의 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로 확인하면 L1 사인의 세타 분의 2P 얘가 기울기 밑에 기울기는 L2 사인 세타 L2의 사인 세타 분의 2P 얘가 그 값이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 L1 곱하기 L2 분의 1 곱하기 사인 제곱분의 4P의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L1 곱하기 L2가 얼마니까?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4P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4P의 제곱이니까 얼마? 이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어떻다? 얘는 직교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줄산위에서 x는 마이너스 p를 대입해요. 줄산위에서 x 값을 마이너스 p면 그때의 y 값은 얼마? x가 마이너스 p일 때 그때의 y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p가 사라지는 모양이니까 얘는 L1 사인 스타에서 L1 사인 스타분의 이렇게 나오니까 y 값은 L1의 사인 세타 분의 L2p의 L1의 코사인 세타에서 y 좌표에서 L1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L2가 사라지니까 똑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선 위에서 뭐 한다고? 준선 위에서 이렇게 직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선 위에서 만나면서 직교한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숨어있는 다른 내용도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적분으로 이제 결부가 됐는데요. 이미 적분까지 다 배운 상태라서 면접 파트로 시험 문제 내면 딱 내기 좋은 거죠 이게. 자,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하나 결부해서 그래서 바꿔보세요. y는 x 제곱이라 하죠. y는 x 제곱이라 하고 뭐 4x를 할게요. 4px x 제곱은 두 개, y는 4분의 1x 제곱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보기 편하게 일반적인 경우를 넣어두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p로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4p의 y x제곱은 4p의 y 혹은 y제곱은 4px니까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러면은 4p에 대해서 y는 4p 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점이 얼마죠? 여기 초점 얼마? 제로 p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직선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자,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포물선에 대해서 어떻죠? 얘는 사실 포물선이니까 포물선 접선과 접선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면 얘가 만나는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는 항상 어디서 만나요? 항상 어디서?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얘가 만나는 점은 항상 어디라고? 얘가 만나는 점은 알파일 때 베타일 때가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뭐 이 점을 지나지 않아도 괜찮죠? 아무 데서나 만나도 얘는 만나는 점이 누구라고? 이것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요. 그래서 걔부터 먼저 보일까요? 알파에서의 접선의 식과 베타에서의 접선의 식은 항상 여기서 만난다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직선을 뭐라 하죠? 이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초점을 지나든 말든 관계가 없는데 지금 당장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모양이 너무 안 이쁘다 그래서 보수를 많이 했더니 자,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접선을 만들고 얘를 이렇게 접선을 만들었어요. 얘 점을 P라 하고 x1, y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알파와 베타인데 그러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얘기고 거꾸로 보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가 접선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극선이 되잖아요. 얘가 극선이 되니까 얼마? x1x는 2p의 y 플러스 y1 이게 그 직선의 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2p x1x는 2p의 이제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y 값은 얼마니까 4p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1을 대입하면 이 값은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2p의 y1이 되고 얘가 x1, x가 됐어요. 그래서 x의 제곱 2를 곱해서 빼기 2x1, x가 되고 더하기 4p의 y1은 제로가 됐어요. 여기에 해가 y 알파와 베타라면 봐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x1이에요. 그래서 중점이 얘란 뜻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니까 2 나누면 얘잖아요. 이해했어요? 이거 두 개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구하죠. 면적은 요 부분에서의 면적은 뭐죠? 얘의 면적. 계산 어떻게 해야지? 계산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직선의 식은 뭐죠? 직선의 식이 이거잖아요. 대신 몇 차식이라고? 몇 차식? 1차식.
1차식에서 뭘 빼는 거야? 2차식 빼는 거야. 2차의 최고점 얼마? 4p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p분의 1 빼내면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맞아요? 1차 빼기 2차 1차 빼기 2차 그러니까 2차식이 되고 만나는 점 얼마니까? 알파 베타니까. 그리고 최고차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이 값은 얼마? 이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4p분의 1에 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x의 dx 값이라서 이 값은 4p분의 1 곱하기 여기에 1 있어요. 그래서 얼마? 베타 함수를 사용하면 3 팩토리얼분의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의 세제곱 얘가 이 부분의 면적이야. 그 다음에 밑에 거의 면적 볼 거야. 밑에 거의 면적 t 얘는 s고 s. 그 다음에 t 면적은 뭐죠? t 면적은 얘에서 반쪽과 반쪽을 따로 하죠. 이렇게 보면 왼쪽은 얼마? 왼쪽은 알파부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2차에서 1차를 빼는 거예요. 이번에는 2차에서 1차 빼니까 얼마? 4p분의 1에다가 x 빼기 알파에서 접하고 있어요. 2차 빼기 1차가 알파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됐고 오른쪽은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얼마까지? 베타까지 2차에서 1차 뺐는데 4p분의 1에다가 베타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베타에서 접하고 있어요. 빼기 한 식이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2차식이라고 완전적으로 묶었죠? 그래서 이 값은 4p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얘는 얼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전체의 세제곱이 한 개, 두 개 있어서 총 몇 개?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야. 됐나요? 앞에 두 개. 그래서 이 값 따지면 4p분의 1 곱하기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여기는 2분의 2의 세제곱분의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s와 t의 면적비는 s와 t의 면적비 4p분의 1 곱하기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과 이거 대 밑에 8 그래서 얘가 4 그래서 4p분의 1 곱하기 얼마?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항상 2대 1이에요. 얘는 항상 2대 1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포물선에서 초점을 칠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려도 포물선 형태의 그릇에는 여기 담겨있는 물의 양과 이 담겨있는 내용물은 2대 1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그래서 적분으로 결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죠. 이 문제가 본고사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건지 다시 이 문제가 본고사에 응용돼서 나온 적도 있고 입시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고대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y는 x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위에 점 이거 위에 점 P에서 근 접선들이 있는 거지. 접선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의 모양은 어떤 꼴이었냐면 문제 모양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y는 x고 y는 x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내용이 이 면적이 s가 최소가 된대. 최소일 때 그때의 p 값을 p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야. 곡선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p 점 좌표를 a와 a 빼기 1로 봤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얘는 극선이잖아요, 그죠? 얘의 극선은 뭐지? y1, y, x1, x, x1, x 얼마? x1, x는 2p, 2 곱하기 저 p 얼마죠? 4 곱하기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2p의 p에 x, y 플러스 y1 해서 얘가 그 식이 극선의 식. 그러면 얘는 2ax는 y가 얼마? x 제곱 더하기 a 빼기 1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 얘가 누구라고? 얘가 극선과 곡선이 만나는 식이에요. 얘가 누구죠? 이 점 두 개란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S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S 면적은 얘는 얼마?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하면 이 값은 알파부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2창 빼기 1창인데 지금 최고 차이 계수 1이잖아요. x제곱이라서.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dx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여기는 베타.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에 접하고 있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분한 값은 얼마?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니까 대입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기 알파 한 것을 세제곱한 게 하나 둘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안에서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의 세제곱이 되고 이 값은 12분의 1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알파. 그래서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만큼 한 게 누구죠? 얘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2분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을 한 거야. 그럼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식을 정리했더니 1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a. 그래서 4a의 제곱. 알파 베타는 얼마? a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됐어요. 그래서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면 돼요. 얘 최소 얼마? 8a 빼기 4. 그래서 a 값이 얼마? 미분하면 a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가 될 때 이 점 P의 좌표는 얼마 됐다? 이 값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외울 게 굉장히 많고 성질이 많은데 얘가 적분과 관계되면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데 포물선은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는 걸로. 오늘 목적은 포물선 타원 2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깊이 가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반사에 대해서. 포물선의 반사의 성질은 워낙 유명하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반사의 전체에 대해서 조금 반사도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반사에 대해서. 포물선에서는 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초점을 지나면서 반사한다 그래야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아예 이어버려서 반사됐다는 걸 확인하려면 얘가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 그리고 이 점에서의 법선이 있어서 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걸 보이면 해결되겠죠. 그래서 초점을 지나서 반사한다는 것을 얘를 가지고 이제 알파와 베타 같은 걸 가지고 보이려고 해요. 점 P에 대해서 P는 y1, y는 접선이니까 2P의 x 더하기 x1이 돼. 이 접선이 만나는 점을 Q로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1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고 얘는 P가 F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P, 0죠. 그러면 PF에 있는 이것은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P니까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F 길이는 PL의 길이와 같아지니까 이 값은 여기가 x1, y1이라서 여기는 x1 더하기 p가 돼. 이 값은 q의 f의 길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니까 등변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별표면 여기가 별표가 됐고 여기가 별표가 됐어요. 그래서 90도에서 별 뺀 게 얘고 90도에서 별 뺀 게 얘. 그래서 알파는 베타와 같다고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잠깐 뭐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하면요. 하나만 더. 물론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 텐데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기 전에 얘들이 왜 원뿔 곡선, 원축 곡선 이렇게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어떤 지금 공간용을 배워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뿔이 있다, 어떤 콘이 있을 때 이 콘에 모선이 있는 거죠. 이게 모선이 있어요. 이 모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 모선과 이렇게 어떤 평면이 있고 여기에서 이 모선과 평행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평행하게 잘랐더니 이러한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이런 평면으로 얘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면으로 얘가 잘려 있는 거지. 모선과 평행 평면을 잘랐다면 그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이 모양이 누구라고? 모선과 평행하게 잘라야지 얘가 포물선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얘가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당드랑의 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데 단면을 봐요. 단면을 보는데 이 정도 하나 외우자고요. 단면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면에서 보면 여기에 모선과 평행하게 잘랐어요. 모선과 평행하게 잘라서 여기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야. 이 공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원뿔이니까 공을 집어넣으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에 딱 접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딱 접할 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공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이 접하는 점이 있어요. 그 공이 접하는 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이 접하는 평면에서의 요 점이 있어요. 얘가 F야. 근데 이거에 다음에 여기다 공이 들어갔다고. 공이 풍선이 부풀어서 원뿔에 딱 박힌 그 모양은 원을 이룰 테고 그 원을 지나는 평면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접하니까 이 평면에 접하는 점이 있겠지. 걔가 F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려요. 그래서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이것은 평면에 내린 수선이에요. 평면에 내린 수선이고 그러면 이제 이 자체에서 우리가 보일 것은 이게 지금 준선이거든요. 준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 여기서 다시 수선을 내리고 다시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보면 얘는 뭐죠? 얘는 이게 뭐예요? 3수선 정리. 공간동의에서 수선을 내리고 그래서 얘가 수선을 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이거에 삼각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으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어떻죠? 같은 값이죠. 그래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에 접하는 점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지? 이 모양은 여기에서 이건 공통이고 이거는 여기에 직각이고 이거의 길이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삼각형 자체가 이렇게 세워진 게 이렇게 접하고 있고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두 개가 합동이라서 이 둘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전체의 이 점에서 어디까지 거리? 이 점에서 이까지의 거리. 초점에서 준선까지 거리. 다시 모양이 헷갈려서 곡선 위의 점에서 지금 보일 거는 곡선 위의 점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 다시 곡선 위의 점에서 보이는 거라서 곡선 위의 점에서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 보이죠. 이 점에서 여기에 어떤 평면이 있어요. 이 평면과 만나는 선이 있겠죠. 여기에 어떤 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 평면과 만나는 선이 있어요. 곡선 위의 점에서 뭘 보여야 돼? 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곡선 위의 점에서 어디까지 거리?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져요. 여기에 공이 접하고 있는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어요. 공이 접하고 있는 점이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이으면 공이 접하고 있는 점이 이 선이 아까 여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하고 있는 점이 여기에 딱 공이 딱 박혀 있는 점이 있겠지?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 자 요걸 확인하자. 내가 공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지? 지금 공이 어디에 접하고 있어요? 여기에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공이 딱 접하고 있으니까 나로부터의 길이는 어떻죠? 여기에 접하고 있고 여기에 접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 두 개는 어떻다? 요 길이 두 개는 같아요. 내가 공 밖에 있고요. 공이 접하고 있다고. 하나는 F에서 접하고 있고 하나는 곡선 저 위에 원뿔 위에 접하고 있다고. 이해했어요? 이게 같아요. 그림으로는 안 같아 보이나요? 착시. 그래서 P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고 두 개는 접점이니까 같단 말이야. 이 안에 공이 있는데 얘들아 이 안에 공이 있는데 여기에 접하고 있고 여기에 접하고 있다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접하고 있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 그래서 그러면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길이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공통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얘와 얘도 같아졌단 말이야. 접하고 있고 수선을 내렸고 수선을 내려서 같은 거고 이 기울기랑 같은 거죠. 모선의 기울기니까 이 모선을 이쪽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바라보는 이거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은 거고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는 합동이라서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여기서 보면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릴 때 여기에 선이 있으면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이거는 수선인데 이렇게 해서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당드랑의 F라 그래요. 당드랑의 F라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이게 이제 포물선이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원추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유. 대신에 언제나 이건 모선과 평행한 평면 잘랐을 때 그렇다고. 그래야 합동이 되니까 이게 이거와 이거의 길이 같아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얘가 포물선이에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문제로 다시 보자고요.